김 기자, 정치평론은 하지 않겠다 이랬던 유시민 이사장 뭐라고 한 거예요? 네, 대체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그걸 운영할 사람이 누가 나은지를 보고 선택할 거냐. 그 고민, 그 판단을 또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나 비평을 보고 있으면 이른바 친문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 친한 정치인은 지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모욕이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유시민 이사장 대선이랑 재보선은 다르다. 그러니까 재보선은 불만 표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선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문에 대한 언론 보도 또 비평을 보면 친문이 어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지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이건 전혀 아니다. 이런 평가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친문을 좀 대변하는 듯한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김태령,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 정치 비평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정치 비평처럼 들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김태일 앵커처럼 정치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그래서 이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 불과 3개월여 전에 정치 비평 일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네, 저희 지난 1월 말에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이 사찰했을 거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 상당히 죄송하다. 검찰 모든 관계자들한테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대선 전망도 하고 친문에 대한 어떤 언론 그리고 일부 비평가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어떤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평을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그러니까 1년 전이 지난해 4월에도 이런 선언 한 번 더 했었는데요. 그때 발언 같이 보고 오시죠.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예. 알릴레오 시즌 2는 총선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한다고 원래 예고가 됐던 거니까 네. 이제 예정대로 가는 거고요.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시사 토론이라든가 뭐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 범진보가 180석을 얻을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총선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예상이 적중한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이랑 같이 뭐 소위 이른바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의 어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방송을 계속하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해서 정치 비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1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글쎄요. 입장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이사장 이전에도 뭐 입장이 좀 바뀐 경우들 꽤 있지 않았었어요? 네, 사실 유 이사장에 대한 가장 끊이지 않는 논란은 정계 복귀 그리고 대선 출마 논란입니다. 네. 유 이사장 사실 8년 전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 문화제 때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딱 부러지는 사람이 왜 자기 앞길을 명확하게 좀 결정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여운이 남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기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법한 그런 답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라 불과 지난달에도 이런 대선 출마 정계 복귀 의혹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책 소개를 하는데
20살 때 가진 모든 걸 이제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가면 벽창호라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다. 신념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근데 달라지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두고 정계 복귀, 대권 도전 이걸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운명이란 단어 네, 보면 문재인 이 대통령 문재인 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자서전 이름이 운명이다였었고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이름이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입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정계 복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본인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하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제 정치는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일은 제 인생에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장난삼아 돌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심지어 뭐 뇌피셜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돌 던지지 말라 그러네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끊임없이 정계 복귀설,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건 일각의 어떤 바람이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내년 대선까지는 이런 주변의 해석을 더한 논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사람 일은 뭐 앞으로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